짧게 설명할 수 있어. 딱 눈 뜨고 그래서 업체가 보충을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인테리어 업체들도 할 말이 있다? 그거는 사실은 없어요. 다 본인 잘못이다. 또 문제점은 작업자들이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은 어쨌든지 간에 7시에 와 있거나 8시 전에는 무조건 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9시부터 일이 시작하게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주거 현장이라고 해가지고 좀 8시 이후에 진입을 해서 뭐 장비 세팅하고 이렇게 해서 뭐 9시 한 20분 30분에 뭐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좀 불합리한 게 확실히 있지, 확실히.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진짜 생명이신 어떤 직업인데, 각자 한번 간단하게 자기소개, 업체명하고 뭐 이름, 그리고 뭐 간단하게 자기소개, 네, 이쪽부터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부천에서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SJ 디자인의 대표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 영통 쪽에서 인테리어업을 하고 있는 성건축 디자인 한승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에서 가구업을 하고 있는 우림의 안병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왔고요. 디자인 웜톤 대표 황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에서 왔고요. 디자인 오늘 대표 장다연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정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첫 번째로 궁금했던 게 인테리어 대표님들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궁금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씻고 밥 먹고 뭐 이런 거는 일상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인데, 시작했을 때 어떤 식의 전화와 연락과 일이 시작되는지 이거를 조금 시청자분들과 우리 직원분들도 알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날짜마다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근데 보통 이제 제일 중요한 공정이 사이클로만 보면은 철거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철거하는 날 뭐 굳이 아침 일찍부터 가가지고 뭐 얘기를 해주거나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왜냐면 같이 계속 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일단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9시 이후에 시작을 해야 되고, 철거 같은 경우에 특히나 뭐 목공이라던가 타일 공정이라던가 이때는 이제 진짜 빨리 가 있어야 되는 거고, 7시든 8시든 가가지고 빨리 가서 체크를 같이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장에서 계속 합을 맞추면서 일적인 거라던가 이런 걸 같이 얘기를 해주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나올 수 있냐? 그건 또 아니고, 계속 전화 계속 받으면서 그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터지는 부분들은 현장에 2개, 3개가 이제 겹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이제 전쟁이 되는 거고. 왜냐면 이 현장에서는 목공 시작하고 있고, 이 현장에는 타일 시작하고 있고, 이 현장은 뭐 도배 시작하고 있고, 이래 버리면은 어쨌든 시작하는 거는 똑같이 아침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을 분배를 해가지고 목공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타일 현장 가서 타일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또 도배 현장 가서 도배 얘기해주고, 그러다가 또 이제 목공 현장 다시 가가지고 목공에 대해서 다시 디테일 풀어주고. 너무 바쁘죠. 다른 대표님들도 하루에 막 전화 뭐 100통 이상씩 받는 경우가 흔한 일인가요? 통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전화가 계속 오는 거지. 계속. 짧게 설명할 수 있어. 딱 눈 뜨고 네, 끝이에요. 네, 진짜로. 하루에 눈을 뜨면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한 예로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대표들이서 같이 세미나를 한번 해가지고 우리가 밤을 새가지고 좀 술 마시면서 얘기를 했던 그런 날이 하루가 있었는데, 한 4시? 한 4시까지도 한 5명, 6명의 대표가 한 4시, 5시까지도 같이 술을 먹고 있었는데, 평일이었거든요? 4시부터 이제 전화가 서로 오기 시작해요. 계속. 4시부터 이제 알람 울리고 전화 오고 막 이런 게 한 새벽 4시부터 쭉 시작이 이제 된다. 6시, 7시 되면 이제 피크가 되는 거고, 계속 전화 오기 시작하고. 다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대표들이. 저는 이제 주요 공정 때는 사실은 저는 좀 상주를 오래 했거든요. 그게 특히 목공, 타일까지는 웬만하면 현장에 떠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전화 받는 것보다 현장에서 직접 설명을 해주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타일이 끝나면 마음이 조금 놓여요.
그 다음부터는 뭐 시트, 도배는 사실은 딱 정해진 뭐 매뉴얼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목공이나 타일은 현장 때마다 변수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웬만하면 저희 현장 감리자는 무조건 붙박이. 그리고 저는 이제 아침에 갔다가 오후에 마감 보러 한 번 더 확인. 그렇게 돼야 원활하게 디자인을 풀 수가 있는 건데 현장 던져놓고 가버리면 사실 그때부터 매도시 라인 틀려지고 이런 것들이 정말 진짜 작은 디테일이 큰 결과를 만드는 건데 그래서 목공이나 타일 때까지는 긴장을 놓칠 수 없다. 그 다음 공정은 얼마큼 그 작업자하고 원활하게 소통했냐, 이제까지 작업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고 또 가구가 시작되면 거기서 또 이제 또 긴장, 바짝 긴장.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현장을 많이 치지는 않지만 왜 안 치냐면 무조건 그 타일이 끝나야 그 다음 현장에 목공이 들어갈 수 있게 그 스케줄을 잡거든요. 요즘 소비자들도 이 정도로 꼼꼼하게 하려고 조금 기다려주세요 하는 건 다들 기다리시거든요. 1, 2주 간격으로 내 현장에 100% 붙어 있겠다는데 그러면 1, 2주 정도는 기다리시기 때문에 공기를 이제 계산을 할 때 현장 스케줄표 짜서 거기에 맞게끔 그 다음 작업자, 그 다음 작업자. 그리고 웬만하면 저희 작업자가 다른 현장에 안 갈 수 있고 연결돼서 들어갈 수 있도록 타임 스케줄을 잘 짜는 게 어쨌건 작업의 완성도가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1번이 작업자 스케줄을 우리한테 얼마큼 잘 맞추냐에 따라서 공사 완성도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해요. 대표님들이 각자 개인적인 경험 중에서 와 이거는 진짜 엄청나게 힘들었었다. 예를 들어서 흔히들 말하는 물이 샌다 라든지 아니면 고객이 왔는데 난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갑자기 욕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정해진 스펙대로 안 들어갔을 때가 이제 제일 좀 힘든데 어쩔 수 없는 게 고객들은 처음에는 좀 자신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해요. 자꾸 자기가 뭔가를 얘기를 해가지고 비용이 자꾸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싶은 거는 있는데 좀 숨기는 경향도 많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현장이 들어가고 나서 그래도 이 업체는 조금 양심적인 것 같네 그리고 조금 친해지면 그때부터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버리니까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다 그냥 좋은 걸로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구체적으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게 나와 버리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을 때 최대한 들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안 들어줘 버리면은 그러면 우리가 편하기는 한데 근데 또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고객이 그래도 자기 집을 맡기는 건데 열심히 잘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인조대리석으로 하기로 했는데 세라믹으로 해가지고 바꿔주세요. 그때부터 이제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발주가 안 들어갔으면 차라리 난데 발주가 들어가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바꾼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발주를 넣은 업체랑 그리고 소비자랑의 중간다리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건에 있어서의 변호사 같은 역할 그리고 아파트 매매에 있어서의 공인중개사 같은 역할이 갑자기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이 힘들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발주를 넣었잖아. 일단은 전화 끊자마자 바로 체크부터 해요. 근데 그게 어느 선까지가 우리가 용인이 되는 거냐면은 자재가 발주가 들어갔는데 그게 커팅을 해야 돼서 공장까지 갔어. 커팅하는 공장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커팅이 들어가기 전 단계까지 딱 스톱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급하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취소 가능한지부터 체크를 해서 거기서도 이제 재단이 들어갔으면 그때는 무조건 안 돼요는 아니고 지금 여기까지 재단이 들어갔는데 이거를 만약에 여기서 교체를 하게 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라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서 소비자한테 이제 얘기를 또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오는 거니까 저 정도 되면 안 된다라고 사실은 얘기를 해야지. 왜냐면 해주는 건 해줄 수 있지만 그 공사 기간이 계속 밀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이제 현장에 차질이 생기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발주가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의 일정 때문에. 그래서 각 대표님들마다 다 이런 면에 있어서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럼 모든 현장을 모든 공정을 다 그렇게 해주냐? 그건 또 아니에요. 소비자가 정말로 저한테 신뢰를 하는 만큼 저도 그만큼 소비자한테 다가가려고 하고 조금 더 잘해주려고 하는 거고 만약에 근데 소비자가 계약하고서 현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계속해서 신뢰를 안 하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하면은
굳이 저도 나를 신뢰하지 않는 소비자한테 굳이 나도 너무 힘써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게 좀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고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럼에도 편견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대표님들 머릿속에 완성까지의 기간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얼마 정도의 기간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세요? 저는 4주. 근데 그게 약간 공정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르죠. 만약에 뭐 84 타입을 들어가도 그 도배는 하루에 끝나지만 도배가 아니라 한쪽 벽면에 타일을 또 해야 된다. 그럼 또 하루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일정은 좀 넉넉하게 좀 잡아주시면 안 되는. 저희는 뭐 하청받는 입장에서 되게 어려운 게 이제 뭐 목공이든 타일이든 끝난 다음에 저희 가구 같은 경우는 실측을 한 다음에 그걸로 컨펌도 받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 시간들이 전혀 없으니까 이제 고객님들한테 도면을 넘겨드리면은 왜 이렇게 늦게 해줬냐? 왜 이렇게 늦게 줬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업체를 대변을 해야 되니까 다 완벽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실측을 하려다 보니까 좀 늦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저희가 좀 죄인이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업체분들이 좀 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일정 부분이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또 맨 처음에 시안을 잡아주신 시안대로 그대로 가면 조금 상관이 없는데 그 시안에서 갑자기 바뀐다거나 고객님들이 막 뭘 바꿔달라고 하시거나 근데 그냥 바꿔드리는 건 어렵지가 않거든요. 도면을 수정을 하면 되니까. 근데 그 도면을 수정한 걸 컨펌을 받아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당장 내일인데 오늘 점심까지도 막 컨펌이 안 된 것들도 있고 이러면 이제 제조사는 밤새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비싸지냐? 또 실수 나오면은 이건 또 왜 이러냐? 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또 반대로 인테리어 업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 달 만에도 공사가 끝났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디테일도 많고 소재가 많다 보니까 공사의 그 종류가 너무 다양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공사 기간은 늘어났는데 소비자는 한 달 만에 되죠. 뭐 4주 만에 되죠. 이렇게 저는 무조건 2달 이상 잡거든요. 그리고 일본이 가구업체 시공일을 체킹해서 왜냐면 나는 빨리 끝났는데 가구업체가 사실 일정 때문에 밀려서 공사 기간이 뭐 2달 반, 3달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구 디테일이 또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또 이렇게 호흡을 맞춘 가구업체를 한순간에 다른 업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도배나 뭐 시트나 공사 기간이 안 맞으면 다른 팀을 섭외할 수 있지만 가구 같은 경우에는 협업팀 아니고서는 사실 거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공사 기간을 맞추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가구업체와의 스케줄 조율. 그래서 저는 그게 최소한 2달. 그리고 뭐 오픈하우스를 할 수도 있고 또 뭐 그런 촬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기간 때문에 저는 일주일 정도를 더 주긴 해요. 그게 없으면 보수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사 들어가서 또 보수 들어가기가 얼마나 민망해요. 그런 한 일주일 정도 그 보수 기간에 사진도 찍고 가구 배송도 받아주고 설치도 좀 해주고 서비스 기간이라고 하죠. 그 기간을 두면 어쨌거나 무탈하게 이사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여유 기간을 일주일 잡아주면 저희도 좋고 고객님 완성도도 사실 높아지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이사 날짜를 받아주고 이날까지 무조건 해줘. 이런 고객님들 만나면 더 잘해주고 싶은데 사실은 그 공사 기간에 쫓겨서 마감이 조금 미흡해질 수 있는 그런 고충이 그래서 있어요. 업체에서 이런 고충을 얘기를 하면은 반대로 그러면 우리도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할 말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뭐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그냥 그거를 잘하는 게 인테리어 업체인 거고 그거를 못하니까 인테리어 퀄리티나 마감이나 이런 게 떨어져서 나오는 거고 그거는 전적으로 대표에 대한 책임으로밖에는 안 보인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사를 해보면은 알아요. 우리 팀은 몇 주 전에는 그래도 발주를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갖다가 미리미리 체킹을 하고 미리미리 얘기를 해서 그리고 만약에 변경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틈을 어느 정도로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거 스케줄을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근데 그런 스킬이나 기술이나 말주변 없는 대표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업체들이나 작업자들이 고충이 있는 거지. 근데 그런 거는 대표가 무조건 핸들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업체가 고충을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인테리어 업체들도 할 말이 있다? 그거는 사실은 없어요. 다 본인 잘못이다. 근데 그거 되게 조마조마하지 않아? 세라믹 시공이 거의 입주 청소 전날에 거의 들어오잖아. 근데 세라믹이 왔을 때
파손이 돼서 와요. 그러면 또 오토제 공장을 보내고 새로 받고 다행히 그 세라믹이 재고가 있는 거면 너무 다행인데 뭐 2장 홀딩을 해놨어. 근데 2장 중에 1장이 깨졌어. 1장이 들어오려면 한 달 기다려야 돼.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최소 기간이라는 게 세라믹 때문에 나는 조금 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깨져서 왔을 때 최소한 2, 3회 정도가 딜레이 되는데 만약 그거 없이 너무 타이트하게 공기를 잡아버리면 정말 이삿날에 세라믹 시공이 들어올 수도 있다. 어쨌든 업체가 그러니까 저희가 지정해준 날짜에 업체가 그 약속만 잘 지켜주면 사실은 진짜 업체를 탓할 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 세라믹 얘기가 나와서 이런 것들 있죠. 이제 저희는 공기 때문에 뭐 언제까지는 꼭 타일을 마감을 해달라, 뭐 목공을 마감을 해달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 잘 안 지켜지거든요. 근데 가구 시공일은 지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작일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세라믹 실측하시는 분들의 실측 일정을 가구 시공 중에 잡아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3일 중에 이틀째 저녁에 오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분들이 실측 일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세라믹도 도면을 그리고 컨펌을 받아서 제작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한테는 어디부터 먼저 해달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도 뭐 실측하는 사람이 다 시공까지 하시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가구업체도 잘 하시는 시공기사분들을 데리고 와서 그분들한테 일을 부탁하는 입장이란 말이죠. 근데 그분들한테 어디부터 이렇게 해달라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자재도 많이 막 섞여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순서라는 게 어찌됐든 뭐 가구 몸통부터 설치하고 마감재 설치하고 도어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가 가야 되는데 뭐 한 군데 파트를 먼저 다 끝내놓으면 다른 거를 할 시간이 없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게 옛날보다는 워낙 다양화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공장에서 시연해 봐야 되고 그 도면에 대해서 검수도 해봐야 되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경우들 미리 업체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미리라도 받아서 해놓으면 되는데 그것마저 좀 여의치 않는 경우들이 가구업체 입장에서는 그런 게 좀 많이 어려워요. 근데 가구 몸통이 설치되고 세라믹 실측을 하는 팀이 과연 몇 팀 정도 될까? 없을 것 같아. 가구 세팅이 되고 그때 실측을 하면 또 이제 공사 기간 1, 2주가 딜레이 돼버리니까 거의 가구 도면 그리면서 세라믹 도면이 같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 저희는 마루 전에 가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마루 두께에 따른 어떤 이제 다리빨 높이 지정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세팅을 해놓고 저희는 그렇게 빠지면 되는데 뒷판에다가 세라믹을 붙이거나 옆판에다가 세라믹을 붙일 때 바닥 수평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세라믹을 이제 현장에서 수정해야 되는 경우 그럴 때 이제 깎다가 깨지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는 좀 가구 세팅을 한 다음에 실측을 하는 걸 권해드리기는 하죠. 저희가 세라믹 도면을 뭐 어느 정도 그려드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요새 이제 뒤쪽에 들어가는 다운드래프트라든지 아니면 그 이외의 후드 일체형 쿡탑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또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따내기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저희가 풀어서 세라믹 업체한테 줘도 그 세라믹 업체에서 뭐 앞쪽에서 띄우는 따내기 시작 사이즈를 그냥 무시하고 진행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저희 목전내를 걸리고 이런 개념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웬만하면은 다 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은 모든 마감이 끝난 다음에 가구가 들어가서 1, 2주 뒤에 세라믹이 들어오면은 좀 빡빡한 건데 저희는 마루 전에 만약에 들어가면 마루 전에 세팅 다 해놓고 어느 정도 실측해 놓은 상태에서 세라믹이 들어가도 이제 가공되는 시간 안에 도배라든지 필름이라든지 뭐 이런 마감들이 들어간 후에 세라믹이 마지막에 들어가니까 조금은 여유가 있어요. 그거의 단점은 타일 목공이 끝난 다음에 마감 공사가 없는 상태로 저희 거가 바로 진행이 되면은 이제 그 공기가 짧다는 거. 좀 장단점? 그런 부분들. 오히려 괜찮네. 신기하다. 막 좀 달라요. 가구가 도배마루 마감 전에 들어가는 거랑 후에 들어가는 거랑 장단점도 되게 명확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도배마루 찍힐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거든요. 도배 전에 만약에 붙박이장이 들어가면 마감재 같은 거 서라운딩이라든지 이런 거 킬 때 조금 틈이 남아도 도배에서 다 커버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도배 전에 들어가니까 일단 찍힘이나 이런 것들 걱정 없으니까 그 AS 같은 거 별도로 안 부르셔도 돼요. 먼지도 안 나고. 그렇죠. 먼지도 안 나고. 그리고 도배 후에 저희가 들어가면은 뭐 조심해서 하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실리콘 마감이 돼야 된다는 게 조금 단점인 거. 그리고 업체분들한테 도배 전에 가구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건 도배를 한 다음에 충분히 양생이 안 된 상태에서 가구가 들어가면 그 뒤에가 다 썩어요. 맞아요. 예, 썩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통풍이 안 돼서 뭐 본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썩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공정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게 저 듣다 보니까 궁금해졌어요. 소비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왜 그 한 달을 선호하시는지, 왜 한 달을 선호하시죠? 새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으니까. 빨리 들어가고 싶다. 아, 근데 그것도 있는데 여유 있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대출 관련해서 매매를 하고 이쪽에 있는 돈을 저쪽으로 보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가는 건데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분들은 이 집에 안 살면서 다른 집에 사셔야 되잖아요. 공사를 하는 동안. 네, 그때 동안에 들어가는 생활비라든지 이자 감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비용적인 부분들. 그거랑 되게 연관이 있겠죠. 그러니까 공과금이든 아니면은 우리가 한 달 살이를 하든 어쨌든지 간에 우리나라가 이제 뭐 월세라는 개념 자체가 한 달을 기준으로 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딱 그 정도. 지금 이제 공사는 진행을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는 못 살고 전세금은 뺐기 때문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 집에 그래서 어디든지 가가지고 보관이사를 맡기고 나서 한 달 정도를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한 달 아니면 두 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50일은 없는 거야. 왜냐면 협의 자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계약을 하더라도 한 달이고 이삿짐 업체도 계약을 하더라도 한 달, 두 달이지 40일, 50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되는 업체가 있고 안 되는 업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는 84제곱미터가 전용 84제곱미터가 이제 국민평형이잖아요. 국민평형 84제곱미터를 인테리어 하는데 한 달 정도의 공사 기간이면은 가능은 해요. 물론 이제 금액대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한 달이면은 샤시 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입주 청소까지 끝낼 수 있는 기간이 딱 그 정도면 된다. 주거에서는. 그래서 한 달을 갖다가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아까 세라믹도 그렇고 워낙에 이제 갑자기 공정들이 더 생기기 시작하면서 한 달로 부족한 상황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애로사항이 뭐냐면은 하나의 집만 하나의 업체가 맡아서 하면은 한 달이라는 기간 안에 또 괜찮은데 그게 아니니까 잘하는 업체들은 보통 2개, 3개 그러니까 일거리가 한 달 안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을 더 쓰려면은 한 달이라는 시간은 조금 부족한 거죠. 그래서 한 달이라는 시간이 괜찮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맹신을 하면서 무조건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다 이거는 또 아니고 근데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한 달 미만에 끝낼 수 있어요 라는 업체들은 사실상 거르는 게 좀 낫지 않나. 오히려 요즘에 공정 안에서는 오히려 무조건 끝낼 수 있어요 라고 한다는 거는 5년 전, 6년 전, 뭐 10년 전에 했던 인테리어를 그대로 계속 하는 업체의 가능성이 되게 많다. 하루 이틀이거든요, 진짜 중요한 게. 하루 이틀만 좀 더 많았었어도 여기에 좀 더 신경 많이 써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현장들도 그냥 가구 입장에서도 있거든요. 아 여기 하루만 더 있었으면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업체분들 입장에서는 공정마다 하루씩만 더 있어도 퀄리티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그 비용이 고객님들 입장에선 몇백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 몇백만 원 투자하고도 시간이 많아야 인테리어가 오히려 좀 더 싸게 할 수 있을 그렇죠. 수 있고 그러니까 급하게 안 잡아도 되거든요 업체 입장에서도. 맞아, 우리도 빨리 끝내면 좋지. 공과비가 덜 드니까 좋은데 원래 마루도 하루 말고 이틀 주면은 퀄리티 더 잘 나와요. 맞아요. 도배가 소비자가 생각하기에 하루 이틀이면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도배팀은 4일, 5일 달라 해요. 왜냐하면 기술자만 들어와서 무몰딩 마감해, 마이너스 마감해 이게 손가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새 도배가 이틀 만에 안 끝나. 그리고 어느 정도 또 말리고 다음 공정이 들어와야지 그 먼지가
하청 업체 분들도 기술자분들이 들어오시면 보조 기술자랑 진짜 이제 조공기공. 네, 조공기공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기공분들만 며칠씩 들여가지고 일을 끝내는 게 오히려 더 마감이 깔끔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죠. 조공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진 않거든요, 사실. 근데 그 인건비가 오로지 다 인테리어 업체 쪽으로 전가가 되니까.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조공 인건비를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이다 보니까 업체분들한테 다 전가를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조금이라도 시간을 많이 주시면 차라리 조공 2명 드릴 시간에 기공 한 번 드리는 게 더 마감이 깔끔하고 더 빨리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 하루 이틀을 못 주시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자도 그렇고. 그렇죠. 하자 문제들도 조공 마찬가지. 들어와서 반듯반듯하게 붙여야 되는데 하필 그 보스를 조공이 붙였어. 그러면 너무 차이가 나잖아. 내 욕실 너무 비교가 되니까 그런 거에서 이번에 기술자만 좀 보내주세요. 하려면 기술자는 몇 명 안 되니까 그럼 공사기간 이틀 더 주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이게 소비자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생에 있어서 한 번, 뭐 두 번, 정말 많으면 뭐 네다섯 번이 될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한두 번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의 어떤 이 수평 관계가 확실히 인테리어를 많이 하신 분들은 많이 알잖아요. 그런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뭐 어떻게 좀 소통을 하나요? 뭐 일일이 이거를 또 설명하면 또 시간과 어떤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일단은 소비자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좋아요. 대화가 되니까. 그리고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현장은 예쁘고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걸 또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있겠죠. 왜냐면은 우리는 그냥 우리 스타일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자꾸 말이 많아?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근데 정말로 제가 봤던 주변의 대표님들 중에서 정말 내 집처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되게 욕심이 있어가지고 더 예쁘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대표님들은 대부분 보면은 고객님들도 그만큼 깐깐하고 또 공부도 많이 해오고 그러면은 신이 나서 되게 작업을 예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든 대학이든 조별 과제를 하는데 근데 한 명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한 명은 계속 열심히만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결과물이 그리고 성적이 안 좋은데 근데 얘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나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은 계속 욕심이 나니까 밤을 새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학점도 더 좋게 나올 거고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돈을 쓰든 누가 뭐 배의 키를 잡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인테리어가 시작하면은 고객이나 업체는 한 배를 탄 그러니까 서로 척을 지는 적이 아니라 한 배를 탄 동료라고 생각을 하고서 서로 이제 더 예쁘게 하려고 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다 보면은 인테리어는 되게 예쁘게 나와요. 나중에 사진 한번 보내드릴게요. 밥에 정말 콩이 이만해요. 근데 그걸 먹으면 사실 눈물이 나. 근데 나는 이제 고객님들